네, 조상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비타민, 조타민,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보수의 비타민, 조타민. 맞습니다. 네. 우울증 치료는 비타민으로.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네. 최상병 특검법에 최상병. 자,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이거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요. 특검이 아니라 조사조차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려버렸어요. 질렸어. 진상조사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이거를 뭐 특검까지 해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민주당의 노림수를 봐야 된다. 노림수가 있지. 노림수는 뭐냐.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의혹을 이렇게 풍선 부풀리듯이 부풀린 다음에 탄핵하겠다. 그렇지. 그냥 탄핵시키고 싶은 거예요. 탄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을까가 사고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디올 파우치, 뭐 그다음 최상병, 뭐 이런 것들을 늘어놓는 거예요. 얘네들은 탄핵을 가기로 좋은 거는 사람이 죽어야 돼.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세월호 가지고 이제 울거먹고, 울거먹고. 이태원 가지고 울거먹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이번에 최상병이 군인이 죽었다. 군인이 죽었는데 이게 이제 울분을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실체 진실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태원 사건하고도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태원 사건 때 우리가 법적으로 최종 책임을 져야 됐던 사람과 직접 책임을 져야 됐던 사람들을 한번 지금에 와서 한번 놓고 보자는 거죠. 그때 당시 이상민 장관이 탄핵 소추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헌재에서 9대0. 이상민 장관 아무 책임 없다. 9대 빵입니다. 빵. 네. 그러면 좌파조차도. 네. 그러면 이태원 참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그 사건 사고에서 최종 그 행안부 장관조차도 탄핵에 대해서 책임 없다라고 이미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 직접 책임자, 뭐 예를 들면 용산구청장, 뭐 용산서장 이런 사람들 구속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매뉴얼대로 못한 거, 그 다음에 업무상 과실이 뭐냐, 이걸 밝히는 게 지금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하고 있는 일이고 공수처가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를 놓고 그대로 보면 결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책임을 진다 했을 때 국방부 장관을 탄핵 소추를 했다? 그러면 기각결정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아유, 말은 뭐해. 그냥.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조 작업을 하고 있던 우리의 아들 같은 군인이 의무 복무를 하던 군인이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안 슬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하지, 그거는. 아들 둘 키우는 사람 입장, 저도 군대를 갔다 온 입장에서, 법무관 갔다 온 입장에서 군대 가가 희생되는 것만큼 저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지, 그거는. 모두가 안타까워해요. 하지만 그 직접적인 책임, 소위 말해서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색 작업을 시킨 사람, 직접 시킨 사람, 이런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은 민주당이 그냥 프레임 씌우고 민주당이 이번 정부를 흔들기 위한 하나의 정략적인, 기술적인 방법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탄핵소추 기각결정이 또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냐? 이 부산지검 2차장, 대한민국 최초로 검사가 탄핵소추를 당한 안동환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드디어 헌재에서 기각 5, 그 다음에 인용 4 이렇게 해서, 원래 인용이 6이 돼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보복기소라 그래가지고 관련 형사, 아까 유호성 간첩 사건에서 항소심 대법원에서 이건 공소권 남용 같다 해서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린 사안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법부가 항소심하고 대법원에서 봤을 때 공소권 남용 같은데 라고 해서 진 사건이면 사실 공소권 남용을 사법부가 인정한 사건 맞잖아요. 그렇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 탄핵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탄핵은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겁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정말 명백하게 검사의 지위로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나
탄핵을 당하는 거지. 그러면 최초의 검사 탄핵도 지금 기각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장관은 지금 호주 대사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작점 그리고 목표 지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국민들께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최상병 특검 자체가 갖고 있는 실체 진실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없어요. 자, 우리 박사님, 그때 당시에 최상병이 매뉴얼대로 못해서 희생을 당했다라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직접 지휘관이라고 할게요. 그 지휘관이 야 지금 막 되게 힘들고 어렵고 이건 가면 위험한 상황인데도 억지로 시켰다. 그리고 뭐 매뉴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애를 구명조끼 입혀야 되는데 안 입혔다. 뭐 이런 몇 가지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몇 가지 사안을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이 케이스를 놓고 대통령 책임을 질 사안이냐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달라는 거죠. 말도 안 되지. 그러면 모든 게 다 대통령 책임져야 되게 무슨 사고 날 때마다. 이번에 수류탄 잘못 던져가지고 다 대통령 책임이야. 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것도 대통령 책임. 대통령 책임져야죠 이거. 이거 교통사고. 수류탄 안전장치 안전 매뉴얼 안 지켜가지고 했는데 대통령 탄핵 당해야지. 아유 그러면 대통령 책임이 1년에도 수백 건 수천 건 일어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저는 언론들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대통령 경로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장관한테 당시에 전화 받고 뭐 경로를 했다. 자, 여러분 경로가요. 어떤 종류의 경로인지 아무도 몰라요. 경로하면은 경로할 수 있지. 경로도 못해? 아니 경로를 했어. 그러니까 화를 냈어. 그럼 그 화낸 내용이 뭘까요? 에 대해서 언론이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야, 그거 우리가 은폐해야 되는데 너 왜 그거 공개했어라고 경로인지 아니면 왜 그따위로밖에 처리 못하냐? 보고서를 야 이 사람아 내부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밖에다가 밝혔어야지. 이렇게 밖에다 밝히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 이런 경로인지. 그렇지. 야 이렇게까지 최상병이 숨질 정도로 왜 이렇게밖에... 매뉴얼이 이거밖에 안 돼. 그렇지. 이렇게 해서 경로를 했는지 도대체 경로의 내용이 뭔지 언론에서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써. 경로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고서 수사 지시로 몰아가요. 그게 수사 외압 이렇게 몰아가. 수사 외압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대통령 개인이 최상병 사건을 덮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얻어요? 얻기를. 최상병 사망에 대해서 직접 책임자는 다 그 지휘관들인데 그 사람 처벌받는 거하고 대통령하고 뭔 상관이 있어? 대통령이 무슨 군인 출신이에요? 최상병하고 가족이에요? 아니면 뭐 최상병이 민주당 당원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엮으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속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상병 관련된 모든 실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입장은 자 좋다. 국민들이 이 실체 진실을 소상히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받을 일이니 경찰이나 공수처에서 마음껏 수사하시라. 그 수사하는데 오히려 특검이 방해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특검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국회에서 먹힌 거 아닙니까? 그렇지. 국회에서 왜 반대표가 111명이나 나왔겠습니까? 민주당에서도 반란이 나온 거고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니까 이거 해서 뭘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지금 법안이 폐기됐단 말이에요. 22대 때 또 내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새끼. 그러면 이게요 나라를 위하는 길이에요. 이게 국민을 위하는 게 경제를 위하는 길이에요. 민생을 위하는 길이에요. 이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길인데. 그러니까 표결을 했으면 끝내야지. 표결을 했는데 안 됐다고 자기네들 될 때까지 하자는 이게 무슨 놈 민주주의냐. 깡패들이지. 깡패요. 이거는 깡패들이지 이게. 입법권의 폭거예요. 폭거. 표결했으면 끝이지. 다수당이 그냥 머릿수를 내세워서 입법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증폭시키는 그냥 그런 행동의 반복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하겠다. 22대 때 또 하겠다. 22대 때라고 이게 통과되겠어요? 제2 요구했을 때 3분의 2가 찬성하겠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이재명이 빨리 안 잡아 쳐넣어서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다. 왜 저는 항상 사건 사고 그것도 희생자가 있는 이런 정말 국민들이 슬퍼해야 돼 이런 참사들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먹고 근데 그걸 이용해 먹어서 재미를 본 기억들이 있는 거죠. 뭐 세월호도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걸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과 정치는 사실 분리돼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정말 심판을 내려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최상병 특검을 하겠다고 국민투표 한번 붙여보세요. 하고 싶어하는 국민들 누가 있는가. 이게 장사하는 거야 말하자면. 장사.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분석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원내 그 국회의원들을 얼마나 통제력을 갖고 지금 지휘 체계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던 이재명의 수족 같은 의회 의원들이 반란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 반란표의 의미가 저는 우리 추다르크 에미추가 국회의장이 안 된 그것과 뭔가 노선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재명이 오더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는 의원들의 수가 상당 정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건 추미애 때도 그러면은 이재명이 추미애를 밀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의원식을 선택한 게 아닌가. 그렇지. 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면 이재명의 그런 헤게모니가 22대 때 살짝 풀려버릴 수도 있다. 안 먹힐 수 있어. 안 먹힐 수 있다. 그러면 지난번 체포동의안 통과처럼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확률도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은요. 제2가 21대 국회의원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국회의장 선출은 22대 당선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반란표가 더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럼 22대 때 반란표가 더 많이 나온다는 이게 공천 받기 전은 열심히 충성해. 그렇죠. 공천권자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금배지 달았어. 그 다음엔 자기들이 4년간을 어떻게 의정 활동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몰려온다는 것도 알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 민주당을 끌어가는 게 유리할까 자기네들한테 아니면 이 사람 없이 정상적인 민주당으로 민주당으로 하는 게 유리할까 이걸 이제 계산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얘기지. 일부는 벌써 계산했고 그게 앞으로 점점 더 이재명의 명령이 안 통할 수 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 지금 조상규 변호사 지적대로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그건 비밀 투표기 때문에 그렇죠. 안녕히 가세요. 할 수 있다. 안녕히 가세요. 네.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게 자기들한테도 유리하다. 왜냐하면 계속 이재명의 명령을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가다가 국민들 눈초리가 안 좋은 거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되다가는 이재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간다. 그러면 이제 풍지박산 나니까 이제는 딴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 22대 때 이거를 다시금 또 발의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최상병 뭐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거 하겠다고 했을 때 이걸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걸 따르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거 해당 행위라고 했을 때 이게 내부적으로 오히려 민주당한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안 따라가고 싶은 의원 수가 훨씬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걸 밀어붙이네. 그러면 이제 짜증나는 피곤한 거지. 예. 짜증나는 거야. 아이 안 됐으면 그만이지. 왜 또 밀어붙여. 아이 새끼들 진짜 안 되겠네. 아니 감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국민들이 싫다잖아요. 막 이렇게 감 없네 그렇지.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걸 재발의해서 또 22대 때 또 해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소수일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한다? 딴 것도 아니고 최상병 특검을 아니라는 거죠. 예. 반란표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점점 더. 그렇죠. 자 이제 반란표로 이재명은 무너진다. 체포동의안에 한번 맛을 제대로 이번에 볼 수 있습니다. 네. 조상규 변호사였습니다.